네, 반갑습니다. 이영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제가 키가 작아서 내려와서 뒤에 보이시죠? 제 얼굴. 예. 하나 더 올라갈까요? 사실 제가 처음에 이 필랑학교 지금 강의를 지금 이제 생태환경위원회에서 위원들 같이 다 하나씩 한 꼭지씩 맡아서 하기로 해가지고 준비하는데 저는 뭐 그냥 하면 되겠지 생각했었는데 중간중간에 누가 뭐 성당에서 강의하시죠 뭐 이런 얘기를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포스터에서 봤다고 해서 보니까 이제 천주교 신자분이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인사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유 좀 더 신경 써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막 이런 또 부담감도 갖고 그랬는데 사실은 제가 이제 환경운동을 한 지 한 20년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뭐 다른데 학교나 뭐 심지어는 그 군대까지 군인들 대상으로도 강의도 해봤는데 이런 그 성당에서 한 거는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지난번 혹시 한림성당에서 오신 분들 계신가요? 예, 제가 한림성당에서 그 신부님이 이제 자리를 마련해 주셔가지고 한번 강의한 적이 있는데 지금까지 뭐 이제 교회나 아니면은 뭐 이제 이 불교에서 뭐 이제 불러주시면 갈 텐데 아직까지 불러주지 않아서 아직 못 가는데 그래도 여러분들 이렇게 소중한 자리 마련해 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저는 그래도 좀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릴까 좀 고민하다가 이제 글들은 많이 빼고 가급적이면은 그 사진 위주로 해서 좀 정리를 좀 해봤거든요.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이제 그냥 사진 보시면서 제주도에 이런 모습들이 있구나라는 걸 좀 보면서 좀 여유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순서는 제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제 제주도의 그 어제와 오늘 해가지고 10년 전 사진과 이제 최근의 모습들 어떻게 변화됐는지 한번 보여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그 제주도의 이런 개발 정책들이 어떻게 변천이 됐는지 그런 변천 과정들 그리고 현재 제주도에서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관광 개발 사업들의 어떤 현황 그리고 어떤 문제점들이 있는지 그리고 이 수요 관리 정책이라고 이제 그 하나의 정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가 지금 최근에 자동차가 많이 늘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이거를 그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동차가 많이 늘어났는데 너무 많이 늘어났어요. 예. 그래서 뭐 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당연히 자동차 숫자를 줄이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바로 수요를 관리하는 정책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제주도나 우리 그 행정의 어떤 그 접근 방식은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니까 새로운 길을 만들어요. 예. 그래서 따로 분산시키는 자동차 숫자는 그대로 유지가 되고 근데 새로운 우회도로를 만들면 또 어떻습니까? 또 자동차가 또 더 늘어나는 거죠. 이런 악순환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이런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면은 그 수요를 관리하기 위한 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한데 오히려 공급 정책으로 또 더 많은 도로를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에 딱 지도를 펴서 보면은 해안도로에서부터 한라산 이 중턱까지 그냥 도로들이 다 깔리는 이런 문제들이 좀 발생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로 인한 문제점들 그리고 마지막 제언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서귀포 지금 헬스케어 타운이라고 서귀포 남주고 바로 위에 한라산 올라가는 길인데요. 이게 2008년도 사진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렇게 완전히 길이 모습이 바뀌었죠. 뒤에 한라산도 이제 안 보이죠. 지금 올라가다가 이렇게 보이는 문제고. 이거는 성산포 섭지코지에 바로 오른쪽에 신양 해수장이고요.
보광 휘닉스라고 지금 들어가 있죠. 예. 여기가 지금 저렇게 콘도가 들어가고 숙박시설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서귀포시 외돌개 바로 옆에 그 삼매봉 유원지라고 개발 사업인데 바로 밑으로 가면은 그 서귀여고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완전히 모습이 바뀌어 버렸죠. 그 여기는 그 한림 라온 프라이빗 그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에는 이런 그냥 평범한 옆에 그냥 나무가 있고 숲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도로도 넓혀지고 모습이 완전히 바뀌어가고 있죠. 그리고 이거는 그 서귀포시 예래동 최근에 막 논란이 되고 있는 예래 휴양지 이제 뭐 대법원에서 사업 승인 이제 무효다라고 판결이 났는데 지금 해안도로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이제 이렇게 건물들이 많이 들어섰습니다. 위쪽에서도 봐도 이렇게 이런 바다 풍경과 자연이 지금 어우러지는 인위 시설물들이 없는데 이제는 또 이렇게 완전히 이 경관이 훼손이 됐죠. 그래서 제주도에 지금 여러분들도 오늘날 가다 보니까 뭐 호텔이 들어서고 건물이 많이 바뀌는 눈 깜짝할 사이에 이런 모습들이 많이 바뀌는데 10년 전에 우리 제주도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면은 정말로 이제 이 아까운 경관들, 이 모습들이 많이 훼손이 됐다 사라진 모습들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이거는 그 제주대학교 위쪽에 관음사 가는 길이거든요. 지금은 이렇게 굉장히 많은 이 숙박시설들이 많이 들어서 있고, 여기는 그 영어교육도시 구억리입니다. 구억리 마을인데 이거는 뭐 아예 형체도 알아볼 수 없는 완전히 크게 바뀐 모습이고요. 또 여기는 남원리에 그 이제 중산간 도로인데 그 중국 자본이 들어와가지고 남원리에 마을 목장을 사가지고 개발을 했습니다. 이곳에다가.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바뀌어 버렸죠. 이거는 그 송당 이 대천동 사거리에서 보면은 그 셰프라인 랜드라고 아시겠죠? 여기는 이렇게 또 거의 뭐 예전과 이쪽 완전히 많이 달라진 모습들. 이거는 애월에 있는 해안도로 바로 인근 주변인데 뭐 이런 소규모 개발도 이렇게 하면서 많이 바뀌고 있고요. 이거는 광명 무수천 유원지, 무수천의 모습도 현재는 이렇게 많이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에코랜드 요즘에 관광객들 많이 유명해가지고 가는데 여기도 사실은 원래는 이 도유지였어요. 곶자왈 지역이었는데 제주도에서 이제 개발 사업 승인해주면서 헐값에 평당 2만 원에 다 팔아가지고 지금 곶자왈 훼손해서 만든 곳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렇게 완전히 바뀌어 버렸죠. 그래서 이런 제주도의 아까 뭐 사실은 저 사진만 보셔도 현재 제주도의 이 개발 정책이 어떻게 가고 있나를 좀 알 수 있을 텐데요. 제주도의 이런 관광 개발이 시작한 거는 계획 단계부터 시작한 거는 1950년대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거의 그 중앙정부 주도하에서 그러니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이렇게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위로 올라가서 계획이 만들어지고 집행한 게 아니라 그냥 이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하라라고 하면은 무조건 하는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향식으로 이렇게 내려왔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 제주도민들의 어떤 이익을 위한 계획이라기보다는 그냥 국가의 이 입맛에 맞는 계획으로 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이 외지 자본의 어떤 투기들이 많이 성행을 합니다. 최근에 그 중국 자본 뭐 이렇게 많이 얘기가 나오는데 예전 그 80년대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그 재벌들 지금 우리 한국에 있는 또 투기 자본들이 들어와 가지고 이제 목장 땅 사고 마을 땅 사고 또 거기다가 골프장 짓고 막 이런 사업들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그 90년대 그 제주도 개발 특별법이 만들어질 때 제주도민들이 반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법이 만들어지게 되면은 제주도민들의 어떤 삶에는 굉장히 많이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 법 자체가 제주도민을 위한 법이라기보다는 이 개발을 위한 법.
그러니까 이 개발 완화법인 거죠. 개발 촉진법. 그 특별법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차 산업이 이제 몰락하게 되고 도민 주체의 했던 그런 개발들은 안 되고 이 외지 돈 있는 사람들 위주로 했던 개발 사업이 된다. 이런 문제들이 많았죠. 실제로 보시면은 이제 이게 그 당시 80년대 이 기사인데 제주를 동양의 하와이로라고 해가지고 이제 그 제주도 종합개발 계획이 수립이 됩니다. 이것도 당연히 중앙정부에서 주도해서 만들어진 계획. 그래서 보면 여기 뭐 주민 소외감 처리 숙제다 이런 문제도 지적이 됐었고요. 또 뭐 이제 이런 비판적인 기사도 나옵니다. 제주 관광이 야망의 삽질 해가지고 제주도가 너무 이제 이런 자본 중심의 대기업 위주의 개발들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 제기도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이런 기사도입니다. 이게 80년대 동아일보 기사인데 이제 투기가 많아지는데 초지의 60%가 외지인 소유, 제주도의 초지가 60% 외지인 소유가 되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신제주가 이제 개발이 됐을 때 또 기사입니다. 제주시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신제주 땅의 절반이 외지인이 소유하고 있다라는 이런 기사들도 이제 나왔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뭐 18명이 제주 땅 4% 소유하고 있다. 이거는 뭐 한두 명이 엄청난 땅을 소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래서 뭐 이 명단까지도 이렇게 발표해서 나온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주민들의 생존권이 흔들린다라는 또 기사가 나오고 있고요. 또 아시다시피 이제 이런 특별법 반대하면서 서귀포에서 이제 그 젊은 청년이 이제 분신 사망하는 이런 일까지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별법이 만들어졌고 지금까지 제주도 개발의 거의 헌법과 같은 이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제주도 특별법입니다. 이 특별법에 얼마나 그런 독소조항, 문제점이 있는 이 법이냐면은 뭐 간단하게 한 사례만 들면은 이런 그 원래 이제 국가법에는 이제 토지 수용이라는 게 있죠. 토지 수용에 할 수 있는 명분은 공공사업을 할 때만이 토지 수용이 가능한데 제주도 개발 특별법에는 이런 관광사업까지도 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강제로. 그러니까 뭐 이런 개발 사업 하는데 이제 이 투자자가 자기 뭐 골프장을 한다 했는데 지역 주민들이 안 팔겠다 해도 그걸 강제로 수용할 수 있는 게 가능한 게 제주도 특별법입니다. 현재도 그런 게 조항이 있는 거죠. 현재 제주도 개발 사업의 현황을 보면은 이제 이게 2005년까지 16곳인데 2006년 제주도 특별자치도 출범하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지금 납니다. 그래서 현재 한 40개 가까이 지금 이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 개발 사업들의 문제점을 보면은 저희가 계속 문제 제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입지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개발할 수 없는 곳에다가 개발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경치가 좋고 생태계가 뭐 좀 좋고 곶자월 지역 같은데 오름 주변에 이런데 그러니까 사업자들도 그런데 해야 이게 장사가 된다는 걸 아니까 그런 데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게 되면은 제주도 경관 다 망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있고 또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주도가 소유한 땅들을 다 팔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묘산봉 관광지 같은 이 김영에 있는 이 골프장 들어갔는데 한라산 리조트라고 지금 이름 바꿔가지고 에코랜드 이런 것들도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헐값에 다 땅을 팔아합니다. 평당 2만 원. 이거 다 곶자월 지역이었는데요. 그러면서 제주도가 이 곶자월 땅 한 평 사기 운동하면서 이 한 평에 5만 원, 요새는 뭐 10만 원까지 막 주면서 사고 있죠. 개인 사유지를. 갖고 있던 걸 안 팔았으면 그들이 이 유지 보호할 수 있었는데 다 팔아놓고는 또 이제 와서 또 이제 더 많은 비용 들이면서 이제 또 사는 이런 좀 아이러니한 이런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뭐 이 주민 상생 방안이 부재한 부분들도 있고요. 좀 예를 들어서 보겠습니다. 곶자월 지역 뭐 지난번에 보셔가지고 좀 다 얘기를 들으셨을 테니까 이런 곶자월 지역의 어떤 사계절 모습입니다. 이거는 뭐 같아요?
예. 코뿔소는 아니고 이 애기뿔 솥동구리 예. 모습이고요. 이 애기뿔 솥동구리도 이제 환경부가 지정한 이제 멸종 위기종 보호종인데 제주도에 이 많습니다. 이런 이 애기뿔 솥동구리는 솥동에 살죠. 솥동을 먹는데 이제 사료를 먹은 솥동에는 살지 않습니다. 이제 풀을 먹은 똥에만. 그래서 제주도에 그나마 육지에는 많이 없는데 제주도에는 이제 소를 풀에서 그냥 이 방목 풀어서 키우니까 그나마 이제 남아 있는 거죠. 근데 이것도 이제 많이 곶자를 개발하면서 이제 이런 멸종 위기종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뭐 엄청난 곶자월 지역에 채석장 개발이 지금 되고 있고요. 이 사진으로 지금 보이시나요? 지금 이 곶자월 지역 한가운데 또 채석장이 들어간 모습들. 또 이제 곶자월 지역 같은 경우 이런 이 화산 이 화산탄들 이게 뭐 굉장히 비쌉니다. 근데 이게 이 돌들이 골프장 개발하면서 나온 돌들인데 또 이 돌들을 또 이제 몰래 또 육지로 보내가서 또 팔아먹어요. 또 그런 상황들이죠. 여기는 묘삼 아까 말씀드렸던 묘삼번 관광지구인데 식물이 밑에 있는 식물이 이 제주 고사리삼이라고 전 세계에 제주도에만 서식하는 이런 식물 연구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식물인데 여기에 여기에 집단적으로 서식하는데 여기다가 다 그냥 망가뜨려 버렸습니다. 개발 사업하면서. 여기는 이제 저지리에 있는 지금 골프장 이름이 잠깐 까먹었는데 라온 골프장. 여기도 그냥 다 곶자월 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나무들 다 잘라내고 곶자월이 만들어 들어갔죠. 이렇게 해서 곶자월 지역들이 다 골프장으로 많이 들어가고 이렇게 사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도 영어교육도시도 이제 예전에는 인공사진 위성사진인데 다 곶자월 지역이었죠. 근데 지금은 이렇게 개발이 됩니다. 신화역서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신화역서공원 아시죠? 이것도 제주도의 신화와 역사를 주제로 한 이제 이 공원을 만들겠다라고 했지만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중국 자본이 들어가가지고 카지노 들어가면서 완전히 지금 망가졌죠. 여기도 사실은 지역 주민들이 목장이었고 이 개인 땅들이었는데 이제 강제 수용해가지고 JDC에서 강제 수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만들고 있는 상황이죠. 바닷가로 가볼까요? 여기가 이 신촌에 있는 뭐죠? 아시죠? 어르신들은 원담 이게 물 빠지면 멜 들었죠 해가지고 가서 멜 잡고 하던 이런 예전에 이런 모습들인데 많이 사라졌습니다. 여기도 이 육지분들은 딱 보시면은 굉장히 바닷가에서 빨래하나 뭐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아시죠? 이제 용천수에서 지금 빨래하는 모습들. 또 뭐 이 여름철에는 이렇게해서 이제 이 주민들이 지금 더위를 피해가지고 지금 즐기는 부분들이고, 이거 제가 사는 동네, 제가 화북에 사는데 여기 화북 옆에 삼양에 이 여름철만 가면 엄청 여기 애들이 물놀이 많이 합니다. 지금 여기서 용천수에서 하는데 옛날에도 이런 게 있더라고. 사진 보니까 여기가 이 오래물 같아요. 이 사진에서는 그때 여기서 있었고 지금 혹시 여기 오신 분들 중에 지금 어릴 때 물러벅지어 본 분 계신가요? 예. 저희 어머님도 34년생인데 그래서 어머님도 이제 젊을 때 매일 새벽에 이제 물길러 다니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최근에 이제 제주도 지하수 개발해가지고 뭐 수돗물 굉장히 많이 쉽게 먹는데 사실 우리 어머니 세대만 하더라도 한 세대죠. 그냥 30-40년 전만 하더라도 이제 이 수도 보급이 제대로 안 됐고 그때 물이 굉장히 귀했죠. 근데 너무 지금 와서는 물을 너무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주도가 이제 관광지다 보니까 또 이제 관광객들 오면은 또 이제 물 또 사용량이 또 많죠. 우리도 뭐 육지 가서 여행 가면은 평소에 집에서 목욕 안 하다가 이제 욕조에 물 가득 받아가지고 여행 가면 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관광지의 좀 특성인데 이런 에너지나 물의 어떤 사용이 좀 과다한 측면들.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도
이제 이런 에너지 사용량, 쓰레기 발생량들이 지금 많게 되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이게 이런 많던 용천수가 다 말라가고 이제 해안가에 이런 개발하면서 용천수가 사라질 뿐만 아니라 이제 이 연안 생태계도 많이 지금 훼손이 되죠. 뭐 이렇게 포크레인 들어가가지고 개발까지 막 공사까지 하는 거고요. 여기는 어디인 것 같아요? 여기가 요쪽 어디죠? 저기 도두 옆에 2호 해수욕장 바로 옆에 그 매립지. 예. 여기서 뭐 요새는 뭐 캠핑도 하던데 옛날 지금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발하겠다고 지금 한 건데 여기가 해수욕장이고요. 2호 해수욕장. 근데 옛날 사진입니다. 옛날 여기 매립하기 전에 이렇게 썰물 때는 여기서 주민들 가서 발을 잡고 하던 곳이었던 곳이죠. 근데 여기를 다 이렇게 매립해가지고 아까 사진처럼 만들어 버렸습니다. 여기는 아시죠? 저 뒤에 이제 사라봉이 보이고 이제 탑동, 탑동이 매립하기 전의 이제 모습입니다. 여기 탑동. 지금 탑동이 매립하지 않고 이 모습, 이런 모습 그대로 지금 현재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엄청난 관광 자원이지 않겠습니까? 그 당시 여기 그 먹돌들이 굉장히 많고, 사라봉 모충사 지을 때 이 당시에 오고 나오신 분들, 오고생들 와서 먹돌 하나씩 들어가가지고 모충사 짓고 뭐 그랬다는 얘기까지 들었는데, 여기 있는 먹돌도 이제 다 사라졌죠. 다 매립돼가지고. 얼마나 아까운 자원이겠습니까? 지금 남아있으면은 또 이게 제주 시내 한복판에 이런 아름다운 이 먹돌밭, 해안가가 있어가지고 관광객들 무조건 여기에 오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제주도 그 구도심지 뭐 공동화 현상됐다, 황폐됐다 이게 할 게 아니라 지금 정말 융성했겠죠. 관광객들 많이 들어오고. 근데 지금 이런 곳을 이렇게 지금 매립해버렸고 썰렁한 곳이 됐습니다. 지금 해마다 태풍 또 뭐 이제 월파 피해 많이 발생을 하고 있죠. 당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길을 막았는데 아무리 인간이 이제 그 과학기술이 발달됐다고 하더라도 자연을 이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지금 매립한 거에 10배가 되는 또 이제 매립 계획대로 지금 갖고 이렇게 사업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이제 제주도의 인구입니다. 저는 진짜 이걸 보면서 이 그래프를 보면서 참 놀라는 게 제주도의 인구는 항상 50만이었어요. 누가 와도 제주도 인구 몇 명 하면 50만. 무조건 50만 했는데 어느새 지금이 65만까지 갔습니다. 이 그래프 보시면은 95년도 또 5년 후에도 5년 뒤에도 50만 대, 그 다음 5년 뒤에도 50만 대, 그 다음 뒤에도 50만 대였어요. 다. 제주도 인구 몇 명 다 무조건 50만 명이었죠. 근데 갑자기 2010년을 기점을 해가지고 그냥 갑자기 늘어나는 거죠. 5년 사이에 얼마 안 됐던 고정됐던 이 숫자가 5년 사이에 100만 명이 늘어납니다. 10만 명이 늘어납니다. 지금은 65만 명이 되는 거죠. 관광객도 거의 지금 뭐 3,900, 4,000, 5,000 이렇게 좀 하다가 갑자기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냥 쭉쭉 올라가죠. 엄청나게. 2016, 작년은 1,600만 명, 2016년에 1,500을 넘습니다. 이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갑자기 인구가 많아지고 관광객이 확 갑자기 증가한 이유가, 저는 그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접근성이 좋아진 거죠. 제주도에 들어올 수 있는 접근성이. 보셨듯이
2010년을 기점으로 굉장히 늘어났죠. 인구도 늘어나고 관광객도 늘어나고 그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이 저비용 항공사들이 이 취항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이제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두 개 양대 항공사 해가지고 막 제주도민을 봉으로 알아가지고 막 갑자기 자기네 담합해가지고 비행기값 올리면은 우리 막 그 항의도 하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주항공을 위시해가지고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취항을 하게 되죠. 갑자기 그 비행기 가격이 뚝 떨어지고 우리도 이제 육지도 문나들이도 좀 수월해지고 경제적으로 좀 좋다 했는데 우리만 좋은 게 아니라 역으로 육지에 있는 사람들도 제주도에 옛날에는 뭐 신혼여행 때만 올 수밖에 없는 섬이었죠. 근데 지금은 쌀 때는 제주도에 그냥 서울에서 2만 원이면 그냥 올 수 있죠. 이거는 서울에서 부산까지 이 기차 가격보다도 더 싼 가격입니다. 요새는 뭐 아침 일찍 왔다가 저녁에 그냥 가는 이 하루짜리 관광도 있고요. 예,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뭐 이제 육지에서 이제 은퇴하시고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뭐 집 하나 짓고 살다가 주말에 또 이제 손자들 보러 가기도 하고 이게 거의 뭐 일일 생활권이 돼버리는 이런 상황들이죠. 그 원인이 사실은 이제 이거를 촉발시킨 게 저비용 항공사다. 예. 물론 도민들한테도 좀 긍정적인 측면도 있었지만은 또 전체적으로 제주도의 지금 현재의 어떤 변화를 이끄는 이런 그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결과 제주도가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더 볼까요? 지금 자동차 등록됐습니다. 이제 제주도의 지금 자동차도 사실은 보면 또 보시죠. 이거 다 거의 비슷합니다. 2010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자동차가 확 늘죠. 이제 45만 대, 46만 대까지 올라갔습니다. 제주도의 자동차 보유 대수는 전국 1위입니다. 인구 대비 제주도가 전국 1위. 예. 그리고 대기오염 물질 배출 사업장, 아까 뭐 앞에서 기후변화 얘기도 했는데 이제 이것도 이제 갑자기 쭉쭉 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제주도 오면은 뭐 제주도 여러분들 뭐 서울 갔다가 딱 제주도 딱 비행기 내리자마자 야 진짜 이제야 숨 쉴 것 같다 하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제 옛날 말 되고 있습니다. 옛날 말. 왜냐면은 2011년, 12년, 13년까지 이게 순위입니다. 순위. 전국 그 대기오염 청정도 순위인데 제주도가 2011년도에 2등, 2012년도에 1등, 2013년도에 2등 했었는데 2014년부터 이제 전국에서 8등 시도 중에 6등, 5등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뭐 2011년, 12년, 13년 때에는 중국 뭐 황사나 뭐 중국 그 오염물질이 제주도 안 날라와 가지고 제주도가 1등 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이 대기오염의 그 원인이 뭐 중국의 원인이다라고 하는데 중국만이 아닌 거죠. 우리 스스로 우리가 지금 제주 시내에 이 자동차가 많이 늘어나는데 그만큼 대기오염 뭐 오염물질이 배출이 많이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 지금 당연히 이렇게 대기오염 청정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쓰레기 발생량도 이제 쭉쭉 올라가고 있는 거죠, 지금. 예. 하수 발생량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하수 처리가 못해가지고 도두 하수 처리장에서 이제 정화가 안 된 이 소위 말하는 똥물들이 막 바다로 그냥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 거죠. 여기에 더해서 생활 환경만 나빠지는 게 아니라 제주도민의 경제 생활도 사실은 악화되고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제주도 1인당 지역 총소득은 이제 이제 전국 비교해 봤을 때 이제 거의 한 10% 정도 높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개인소득은 오히려 제주도가 전국 평균보다 낮아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다 합치면은 총소득은 제주도가 이제 통계적으로는 높지만은 실제 개인의
소득들을 봤을 때는 낮습니다. 이거는 결국 이익이 한쪽으로만 몰리고 있다는 얘기죠. 예. 돈 버는 사람만 벌고 대부분은 못 벌고 있다. 전국 평균보단. 누가 벌고 누가 못 벌고 있겠습니까? 결국 관광 개발하고 투자해가지고 대규모 투자한 사람들은 돈 벌고 돈 버는 거고, 제주도민들은 거기서 이 전국 평균보다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거죠. 여기 지금 글자가 겹쳐서 그러는데 지금 정부에서 발표한 자료인데, 이제 그 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근로자들의 임금을 비교를 했어요. 16개 시도 비교했는데 1등이 울산인가 그랬었고요. 최하위가 어디겠습니까?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예. 정규직 노동자의 이 평균 임금의 최저가 제주도. 그리고 또 비정규직, 요즘에 막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가지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막 얘기를 많이 하는데, 비정규직 파트타임, 이거 제일 많은 데가 어딜까요? 제주도입니다. 제주도. 그러니까 정규직 임금은 제일 낮고 없어져야 될 비정규직 비율은 제일 높고, 이런 곳이 제주도입니다.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관광 산업의 특성상 이제 그 숙박업 그리고 관광업에 종사하는 이 사람들의 어떤 그 비정규직률이 높을 수밖에 없고요. 임금이 낮을 수밖에 없는 게 구조가 됐습니다. 제주도가 그런 쪽으로 가고 있는 거죠. 제주도의 미래에 앞으로 먹고 살 길에 있어서 제주도가 과연 관광 사업으로만 먹고 살 수 있느냐, 그걸 고민을 해봐야 될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1차 산업도 상당한 그 경쟁력이 있는 산업이라 보는데, 제주도에 어떤 제주도나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부분들은 많이 그러니까 도외시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통 프랑스나 독일, 영국 이런데 유럽에 있는 잘 사는 나라들 보면은 사실은 여기가 농업 강국입니다. 농업이 기반이 단단해야 그 산업이 살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가장 많았었죠. 가장 컸었는 감귤농업, 감귤부터 시작해서 수산업, 이런 1차 산업이 강했었는데, 요새는 촌에 가셔도 보면은 지금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이제 농산일 누가 하냐면은 중국 사람들, 불법 체류자들, 이분들이 가서 농사를 짓고 있어요. 촌에 있는 아주머니들 뭐 하는지 아세요? 그 주변에 있는 식당, 호텔 가서 일합니다. 그게 편하니까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식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농업이 점점 줄어들고 쇠퇴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임금도 점점 굉장히 낮고, 또 가서 그런 식당, 호텔에서 정규직으로 일하겠습니까? 다 비정규직이죠. 일용직으로 일하는 거죠. 하와이, 우리가 아까 모델로 잡았던 하와이가 어떤 모습이냐? 지금 이제 중앙일보, 미주 중앙일보 기사인데, 지상 낙원이었던 하와이에 노숙자가 급증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생활비는 많이 드는데 임금은 낮은 것이 주요 원인이다. 제주도하고 비슷하지 않습니까? 제주도 물가 높고 임금은 낮고, 그 노숙자면 여러분들 그냥 불량자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노숙자는 30%는 파트타임이든 풀타임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와이의 노숙자들의 40%는 직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노숙을 할까? 임대료가 비싸고 생활비가 비싸서 집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리에서 그냥 텐트 치고 자고 아침에 출근하고. 제주도가 지금 여러분들 땅값이,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그래서 좋을까요 과연? 이게 우리 아이들, 우리 그 다음 후세들한테는 굉장한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촌에 이제 땅값이 올라가지고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그 재산을 물려받는데, 이제는 너무 높아가지고 세금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 세금을 내야 되는데 양도세를 못 내. 그럼 땅을 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 땅 누가 소유하겠습니까? 외지인이 그냥 투기자본들이 소유하는 거죠. 그러면 제주도 사람들은 점점 땅도 잃고 이 푼돈으로 그냥 그 생활비 쓰다가 나중에는 생활비도 높으니까요. 이제는 우리 한 세대 이후에는 굉장한 이 상황으로 갈 수도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 부분들, 그런 상황들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전국의 그 집값 변동률, 집값 상승률이 제주도가 제일 높고요. 공시지가 상승률도 제주도가 제일 높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죠? 높은 게 그냥 높은 게 아니라 거의 뭐 다른 데는 한 자릿수, 근데 제주도는 27% 그냥 엄청 높아요. 예. 보면 양도소득세가 가장 많이 오른 지역 제주도. 예. 예. 그리고 또 가계대출이 제일 많은 데가 이 제주도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집 살려니까 너무 이제 비싸니까 다 빚내서 사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이제 자녀들 이제 결혼해가지고 보내고 뭐 한 분들 계실 텐데 그 다 모아서 살 수 있습니까? 또 다 빚져야 됩니다. 지금 이 가계대출 증감 비율인데 전국 빨간색이 제주도, 밑에 파란색이 전국인데 지금 3배 차이입니다. 3배 차이. 제주도민들이 저기 빚덩이에 지금 물려 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면은 시도별 총소득 대비 부채 비중 1등이 어디입니까? 제주도입니다. 예. 또 이제 116%라는 거는 소득보다 빚이 더 많다는 얘기입니다. 넘어갔다는 얘기예요. 예. 기업으로 치면은 부도가 나는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제주도가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냐면은 더 많은 관광객이 들어와야 되고, 아까 얘기했듯이 수요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 공급 정책, 더 뭐 만들어가지고 관광객이 더 들어오게 쉽게 들어오게끔 하겠다. 그러면 더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 앞에 말씀드렸던 상황들이 계속 발생합니다. 근데 재밌는 게 지금 이게 그 한국은행이 발표한 자료인데, 제주도, 오키나와, 대만, 하와이를 비교를 했습니다. 관광 수입과 관광객. 이게 2010년 기준인데, 이 당시 제주도가 700만 명 정도 됐죠. 관광객이. 이게 위에 그래프입니다. 그래프가 관광객 수인데 제일 많습니다. 제주도가. 근데 수입은 제일 적어요. 3조. 하와이가 12조. 9천이니까 13조가 되는 거죠. 거의 4배 차이가 됩니다. 오키나와 대만도 제주도보단 관광객은 적지만은 관광 수익은 많습니다. 지금은 더 차이 납니다. 지금은 제주도가 1600만 명인데 하와이는 몇 명인지 알면 1년에 800만 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도 관광 수입은 제주도보다 훨씬 많은 거죠. 그 이유는 하와이는 관광객은 적지만은 그 관광객들이 체류 일수가 9박 10일 보통 해서 돈을 이렇게 180만 원씩 쓰고 가는데, 제주도는 보통 3박 4일 와서 40만 원 쓰고 가는 거죠. 제주도는 완전 싸구리 관광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가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1600만 명, 2000만 명, 3000만 명 이렇게 와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하와이나 다른 관광지처럼 적게 오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양으로 승부할 게 아니고 질로 승부를 해야 되는데, 지금 제주도의 정책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정부의 정책도 마찬가지고. 이제 중앙뉴스에 이런 기사들이 나옵니다. 제주도가 하와이, 발리도 못한 관광객 1000만. 그러니까 하와이, 발리도 1000만 명이 안 되는데 제주도가 먼저 1000만 명 넘어섰다. 이 기사입니다. 이제 최경환 이제 그 박근혜 정부 때 이제 부총리 했던 분이죠. 제주도 내려와가지고 이제 작년에 제주도가 찾은 관광객이 1000만 명을 돌파했다. 이 당시 하와이가 700만 명, 발리가 800만 명, 발리가 700만 명밖에 안 되는데 제주도가 하와이는 제주도보다 훨씬 큰 섬입니다. 그러면 불구하고 이 정도 숫자인데, 그래서 더 많이 지금 유치하겠다라는 이런 정책들을 발표를 하고 있는 거죠. 그 대표적인 얘가 제2공항이죠. 앞서 말씀드렸듯이
기존 공항에서 이제 저가 항공사들이 취항하면서 엄청난 그 짧은 시간에 굉장히 많은 인구가 늘어나고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제주도가 감당할 수 없는, 제주도가 섬이지 않습니까? 섬. 예. 다른 육지도 아니고 섬이 있기 때문에 이게 한정된 인원이 수용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서 뭐 1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꽃밭에 거기다가 50명, 100명을 집어넣어 보십시오. 그 꽃밭이 온전하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제2공항 지어놓으면은 놓고 제주도, 지금 정부나 제주도에서는 2030년, 40년까지 뭐 이 제주도 관광객 지금의 2배, 3배 유치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거 가능하겠냐고요. 지금 이런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2015년도에 지금 2천만 명을 수용을 하는데 이제 제2공항까지 만들어서 이제 4,500만 명까지 이제 수용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제주도가 몇 명까지 들어올 수 있는 섬인지도 파악도 안 하면서 이런 정책들을 좀 하고 있는 거죠. 주교님이 이런 의미심장한 얘기를 합니다. 제2공항은 이제 양적 성장만 생각하는 사업이다. 그대로 맞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질로 가야 되는데 이 숫자로만 불린다고 지금 이게 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이제 원래 그 교구장 사목교서에서도 이제 우리가 섬이지 않습니까? 섬에 산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또 숙명이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가 너무 이제 이 편안감만 찾다 보니까 이제 뭐 원할 때 무조건 이 비행기 표가 있어야 되고 가야 되고 밖으로 나가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 이제 공항이 좁으니까 더 만들어야 되고 또 더 확장해야 되고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은 그렇게 됐을 때 제주도의 이 보물, 제주도만의 보물이 아니라 이 한국의 보물이고 전 세계의 보물이지 않겠습니까? 제주도가. 근데 이 보물이 이제 완전히 파괴되고 사라지고 있는 거죠. 이제 온평리가 이제 제2공항 예정지인데, 여기 지금 앞에 사진에 나와 있는 게 제 딸입니다. 제 딸인데, 저는 사실 많이 걱정합니다. 앞으로 제주도가, 물론 뭐, 저는 뭐, 사는데 아직까지는 크게 뭐 이제 경제적으로 뭐 어떻게 버틴다 하더라도, 우리 이 아이들이, 나중에 커서 이제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을 하고 제주도에 했던 삶의 자기 그 뿌리를 내리고자 할 때 과연 이게 지금의 저의 노력보다 몇 배 어려울 수도 있고 또 그게 불가능할 수도 있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히 가슴이 아픈데요. 저는 제주도가 정말로 좀 장기적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정책, 어떤 개발 정책들을 해야 되는지, 사실은 그 교황께서 이제 찬미 받으소서라고 해가지고 회칙 반포했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사실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여기도 보면은 뭐 이제 생태적인 삶이 뭐 각자 생각하는 바는 다르겠지만은 지금의 이런 정책들은 아니다라는 게 좀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저는 우리 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지금의 현실적인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목소리를 높이고 좀 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게끔 하는 게 그나마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면서 말씀을 드리면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